아시다시피 안세영 선수와의 진상조사위 배드민턴협회에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번 주는 어렵다라고 대답한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배드민턴협회 측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안세영 선수에게 여러 차례 조사 참여를 건의했지만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앞선 영상에서 그렇게 전달을 드렸어요. 이미 이번 주에 몇 개의 날짜를 제안했지만 안세영 측에서 이번 주는 참석이 어렵다.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주는 어렵다. 그렇다면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뭔가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 많은 언론사가 현재 협회의 진상조사위 자체가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정식적인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문체부에서 제대로 된 승인을 내려주지 않았다. 알다시피 이 배드민턴 협회보다는 대한체육회 그 위에 문체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체부에서 배드민턴 협회의 이번 진상조사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안세영 선수가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문체부 이야기를 하며 출석을 반대한 거 아니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배드민턴 협회는요. 진상조사위 출석은 힘들지만 결렬은 아니다. 그저 이번 주가 조금은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봤더니 이렇게 취재가 됐네요. 딱 두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협회는 위원회의 일정안을 복수로 잡아 넘겼지만 안세영 측이 일정상 이번 주는 조금 어렵다. 다른 관계자도 소속팀을 통해 이번 주는 어렵다. 최종 결렬은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의외죠? 왜냐하면 협회 관계자는요. 문체부와 먼저 협의를 좀 봐야 할 것 같다. 조만간 루트를 통해서 만나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배드민턴 협회의 진상조사위를 안세영 선수가 문체부와 함께 뭔가 눈치를 받든 아니면 장미란 차관과의 면담에서 좀 기다려봐라 라는 권고를 받았든 어찌됐건 이번 주는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건 배드민턴 협회에서 최종 결렬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체부와 먼저 협의를 봐야 할 것 같다. 결국 진상조사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문체부와 뭔가 상의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안세영 선수가 진상조사위에 참석하기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가 공표되자마자 협회 관계자는 뒤늦게 문체부에서 말한 의결 없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 절차 위반 사항이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협의를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많은 누리꾼들은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와 만난 장미란 차관의 이야기가 아마 많은 부분에서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 협회의 조사 불참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만큼 문체부는 현재 배드민턴 협회의 그 어떠한 것도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 어차피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직접적인 조사를 선포한 마당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전담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장미란 차관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입장을 많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유인촌 장관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분들도 이번만큼은 문체부의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기를 기대한다. 응원하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뭔가 정치적 흐름상 이 문체부와 배드민턴 협회의 대립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그 가운데에 끼어 있었던 이기흥 회장은 발을 쏙 빼놓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배드민턴 협회의 진상조사위 이 김학균 감독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린 불화가 없었는데? 우린 문제가 없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였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 보면 언론사들은 앞다퉈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배드민턴 협회 문제사항이 많다. 김태규 회장의 입맛대로 조사위를 꾸렸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사실 이번 조사에 불참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솟구치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김태규 회장에 대한 지금 문제점의 폭로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과 관련해서 말이죠. 자, 일단 안세영 선수가 쏘아 올린 이 체육계의 개혁,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정부 패싱, 이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체육협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번 협회의 자체 조사는요, 면죄부의 모양을 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는 겉으로는 권고사항으로 보냈지만 안세영 선수의 입장문 발표로 인해 문체부의 조사 대상이 되어버린 배드민턴 협회가 셀프 조사, 자체적인 조사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나선 것에 대해 경고성 질책을 날렸다라고 풀이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이 배드민턴 협회가 자체 조사를 통해서 면죄부성을 띌 가능성이 높아서였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전달을 드렸던 부분이죠. 이거 왠지 배드민턴 협회 측이 자신들끼리 조사를 빨리빨리 해버리고 그 안에 앞에 말씀드렸던 김태규 협회장의 이 라인에 있는 사람이 이번 진상조사위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것 자체가 뭔가 빨리 자기들끼리 조사해버리고 끝내버리고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 흔한 말로 짬시켜버린다고 하죠. 그냥 빨리 진행시켜서 면죄부를 주려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해석이 이미 언론 기사에서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조항에 대해서 말을 했을 뿐 왜 너희들 마음대로 절차 없이, 절차가 있었다면 우린 승인도 안 해줬을 거다. 그런데 마음대로 자체적인 셀프 조사를 하냐. 결국 경미하지 않은 이 중요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안에 이 조사위원 5명 중에 2명이 협회장의 라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진상조사위에 안세영 선수가 응하지 않게 된 것 또한 제가 아까 앞에서 해석을 해드렸던 장미란 차관과의 면담, 그 안에 문체부의 입장이 강력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번 문체부에서는요,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경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되어 있었던 제도 관련 문제, 그리고 협회의 보조금 집행과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기준만 봐도요, 문체부는 협회의 보조금 71억 2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71억 2천만 원. 지금 김태규 협회장이 역임한 지가 4년 차라고 했을 때 4년 동안 받은 금액이 71억 기준으로만 따져봐도 최소 280억이 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백억 원의 보조금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게 된 걸까요? 그러니 문체부에서는요, 이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어찌 본다면 이런 해석으로도 달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입장과 선수들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지만 문체부가 이를 갈고 있었던 이 배드민턴 협회의 내부적인 이런 지원금에 대한 비리 사항까지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삽으로 퍼 올리겠다. 아예 다 드러내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여지가 아주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지나가듯이 보여드렸던 단독 기사가 있습니다. 자, 배드민턴 협회의 이사들이 직접 신고를 했다. 이 배드민턴 협회의 중심 인물인 김태규 협회장의 페이백.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셔틀콕 페이백 6,000타가 사라졌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 금액이 억 단위가 훌쩍 넘어간다. 근데 여기에 대한 폭로가 있었는데 이제 보니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왔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에 내에 있는 40여 명에 달하는 임원들 중에 수십 명의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들이 직접 신고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셔틀콕 페이백과 관련해 횡령,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이미 2월 달에 접수가 됐었던 내용이죠. 아시다시피 협회장이 후원사인 요넥스로부터 셔틀콕 구매 대금의 30% 상당을 현물로 페이백 돌려받았다. 협회의 현직 이사 4명의 사실 확인서까지 첨부가 됐습니다. 이 4명이 이번 고발장에 접수된 신고서에 사실 확인을 해준 거죠. 뭐라고 했느냐? 처음에는 김태규 회장님이 양이 너무 적어서
이거 누구 주고 이럴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몇천 타. 그러니까 몇천 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해보니 이건 횡령이나 다를 바 없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쉽게 말해서 엘리트용 셔틀콕 한 통이 46,0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46,000원짜리 통이 6,000통 정도가 페이백으로 돼서 지금 김태규 회장이 선거용으로 활용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 김태규 회장이 페이백 셔틀콕 이 6,000개, 한 개당 46,000원짜리 얼추 계산해도 수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거용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한 이사는 이렇게 말을 했네요. 17개의 시도를 똑같이 분배해서 해야 되는데 술 먹다가 마음에 들면 협회 직원한테 시켜서 야, 쟤 한 5,000통 줘. 쟤 한 100통 정도 줘. 야, 100통이면 이거 460만 원 아닙니까? 한 통에 46,000원이니까. 뭐 돈으로 준 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중고도 아니고 새 거를 줬잖아요. 이사회에서는 배분에 대한 내역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라고 합니다. 협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의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도 페이백 배분 물품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약 5,800개의 물품 중 셔틀콕이 거의 다였고 라켓, 셔츠, 구분 등 없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17개 시도 중 10곳에 나눠졌는데 충남이 1,900개, 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전남, 경북, 정북 등의 순으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김태규 협회장은 충남 배드민턴 협회장 출신 아닙니까? 전남과 전북은 협회 내부에서 이 김태규 회장의 최측근의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야, 뭔가 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김 회장과 밀접한 세 지역의 60%, 5,800개 중에 60%를 지원했고 어떤 지역은요, 수건 3장 준 게 전부인 지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형평성에 굉장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김태규 회장과 배드민턴 협회는 왜 이렇게 배분했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이사가 이렇게 고발을 했을 정도면 이 김태규 협회장 6,000통, 수억 원에 달하는 뱀 횡령, 이거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태규 협회장은 결국 법적 처벌을 받아 굉장히 심할 경우 구속 위기까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횡령 배임은요, 구속 위기가 굉장히 높은 죄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못한다고 해봤자 문체부에게 모든 걸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면 초과와 같은 입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배드민턴 측의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제가 앞서 전달해드린 것처럼 문체부의 장민환 차관과는 이 극비 면담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배드민턴 협회와는 함께 응하지 않겠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문체부가 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자, 일각에서는 이러한 말을 해요. 이것도 안세영 선수가 뭔가 기분이 상해서 안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명확하게 여기 적혀져 있죠? 문체부가 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절차에 어긋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배드민턴 협회는요, 지금 안세영 선수와의 인터뷰와 관련해 분명히 1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위에 안에 있었던 대상자 중에 김학균 국가대표팀 감독이 있었죠. 그리고 코치까지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날 출석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회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다음 회의 때 안세영 선수를 포함하여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선수들의 처우 개선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조사가 물론 절차상 필요하지만 조사보다 중요한 건 본인들이 말하는 개선, 제도 개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기흥 회장은 최근 많은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기에 급급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안세영 선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너무나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명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가 좀 파악하기 어려워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말을 한 시기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았다.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 그놈의 나이. 참 이 나이만을 앞세우는 것이 흔히들 말하는 꼰대의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이 발언은요. 자칫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를 두둔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자신들의 체육회의 대표 선수가 어떠한 부분을 정당하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희한한 건 언론사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똑똑하고 현명한 시청자분들은 이 안세영 선수가 뭘 말하는지 다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대한체육회장이 이기흥 회장만은 도대체 세영이가 무슨 말하는지 좀 파악하기가 어렵다. 황당하죠. 그런데 이 배드민턴협회의 김태규 회장도 비슷한 입장이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방금 앞에 뭐라고 했죠? 배드민턴협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물론 진상조사위원회 여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안세영 선수가 뭘 요구하는지가 다 나와 있는 와중에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아직도 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안세영 선수까지 불러서 잘 다독이려고 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안세영 선수 측에서 협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거절하겠다, 나가지 않겠다 의사를 밝혀낸 겁니다. 여기에 협회 관계자는요. 안세영 선수에게 20일과 22일 협회에 조사위 일정을 제시했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안세영은 현재 전치 4주의 부상 진단서를 받아 재활과 휴식을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부상 때문에 출석을 안 한 걸까요? 그러면 뭐 일상생활 불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석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 않나 싶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핵심 맥락입니다. 문체부가 협회조사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문체부가 분명히 자료를 배포했죠. 김태규 협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15일 광복절에 조사위 구성을 발표를 했다. 이 부분에서는 이미 운영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규정이 있음에도 협회의 장, 김태규 협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라고 인정될 때 이를 집행하고 이사회에 차후 보고를 한다. 이 예외 조항을 들고 있다. 그런데 문체부는 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문체부의 판단이 명확한데 이미 원칙적으로 이사회 소집은 5일 전 통보를 해야 하나 긴급할 때만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에도 협회가 소극적으로 시간을 끌며 움직였고 결국 자신들 마음대로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진행을 했다. 그러니 협회의 정관에 따라 다시 이사회의 결정을 받고 다시 조사를 해라 권고를 했는데 이것을 무시한 채 1차 조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이 문체부의 차관인 장미란 선수를 안세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만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건 분명히 문체부 측의 입장인 장미란 차관 입장에서도 아마 진상조사위에 출석하는 걸 만류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문체부가 봤을 땐 지금 저 조사위가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거든요. 자신들끼리 빨리빨리 진행하고 끝내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문체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거부를 하지 않았나. 하지만 협회는 그럼에도 2차로 조사위의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세영 선수가 출석에 불응하게 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해요. 협회 관계자는 안세영이 문체부가 문제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이 조사위의 진상조사에 응할 수 없다. 명확한 이유를 밝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조사위원인 협회 인권위원장, 행정감사 모두가 협회장 측의 인사, 그러니까 협회장 측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협회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안세영 선수를 불러다 놓고 하는 조사에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다
앞에 말씀드렸던 김태규 협회장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알고 보니 안세영 선수가 좀 오버했다. 안세영 선수가 그렇게까지 요구한 건 아니었다. 별 문제 없었다라고 조사 결과를 땅땅땅 내버리게 된다면 허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니냐. 협회 측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수와 변호사 2명은 협회의 어떤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은 인사다. 안 그런 사람도 있다. 라고 강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설득력이 있지는 않은 것이죠. 실제로 장미란 차관에게 안세영 선수는요, 그동안의 고충을 엄청나게 털어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대한체육회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매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출석을 연기한 상황에서 배드민턴협회는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어요. 일정을 다시 한번 조율 중이다. 일정이 맞지 않아서 미뤄지고 있지만 어찌됐건 다시 한번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규 협회장의 배드민턴 협회 입장과는 다르게 이기흥 회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문체부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브레이크를 선언했기 때문에 또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세영 선수를 만나려고 했었던 일정을 일단 보류를 해뒀다. 살짝 한 발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는 그냥 무대뽀로 돌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김태규 협회장에 대한 많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 굉장히 풍전등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태 아니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 맞춰서 이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안정현 슈퍼 헤비급 4강 복싱 올림픽 예선에 대한 기사가 1996년도에 있었습니다. 일명 96 애틀랜타 올림픽 복싱 아시아 지역 최종 3차 예선전에서 4강에 진출했다라며 슈퍼 헤비급 안정현 나주시청의 선수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안세영 선수의 고향도 나주, 또 아버지 이름이 안정현, 덩치도 크지 않습니까? 운동하셨다라는 걸 알았는데 제가 찾아보니 실제로 복싱 국가대표 출신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정현 씨,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죠.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는요, 대한민국 체육상 체육인의 장안 어버이상을 수상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10월 31일, 바로 작년이죠. 문체부에서 주관한 이 대한민국 체육상에 당당하게 체육인의 장안 어버이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들이 그동안 흘린 땀방울과 노력으로 이룬 결과 제가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 같다. 이 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성실과 끈기로 받게 된 상으로 많은 의미가 담긴 큰 상이다. 나주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이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적혀져 있네요. 90년부터 96년 국가대표 복싱 선수로서 활동했으며 현재 나주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얼토당토하는 가짜 뉴스 때문입니다. 안세영 알고 보니 금수저 아빠 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40만, 50만, 100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수저가 뭡니까? 엄청나게 유복하게 자란 가정 환경에서의 자녀들을 말하잖아요. 안세영 선수가 어떤 명확한 어느 정도의 자산인지는 모르지만 금수저라는 말은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복싱 선수로서 안세영 선수처럼 땀을 흘려가며 자신의 꿈을 향해, 안세영 선수 지금 벌이 보십시오. 저 벌이가 많은 벌입니까? 벌이가 적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잖아요. 세계 랭킹 1위가 어떻게 연봉 5천밖에 되지 않느냐.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무슨 금수저니 뭐니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로 조회수를 얻고 있는 이런 작자들이 있다. 큰 문제점인 거죠. 하지만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는요, 안세영 선수 못지않게 엄청난 노력의 결실을 알고 있고 만들어낸 훌륭한 아버지라는 것은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과연 배드민턴계의 김연아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미 업적만을 놓고 본다면요. 뭐 김연아 선수가 워낙 굉장하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대기록을 안세영 선수가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워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나이키에서도 이렇게 광고를 이미 찍은 안세영 선수인데 여기에 대한 요넥스 공식 후원사와 배드민턴 협회는 황당하다라는 반응만을 쏟아냈을 뿐입니다. 사실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들, 많은 브랜드에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의 후원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만한 대우를 받은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안세영 선수는요, 만약 김연아 선수처럼 전폭적인 개인 후원을 받아왔다면 정말 이름 되면 다 아는 나이키만큼 유명한 수많은 스포츠 기업들, 뭐 스포츠 기업만 있겠습니까? 다양한 장르의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후원을 받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배드민턴 협회에 알 수 없는 제도들이 막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는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안세영 선수가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돈일까요? 정말 많은 광고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 운동에 대한 부분, 체계적인 부상 관리 등등 결국 부상으로부터 잘 회복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바랬다라고 말한 것이 안세영 선수의 입장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스폰서와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않고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이 요넥스와 거액의 계약 40억 원이 넘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수의 계약 임의로 대상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입찰 경쟁조차 없는 계약이 입찰 경쟁이겠습니까? 그 내용도 지금 공표가 되면서 배드민턴 협회와 김태규 협회장은 문체부의 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넥스 운동화가 불편했던 안세영 선수가 이 계약적인 부분이 잘 해결이 됐다고 한다면 더욱더 운동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겠죠. 김연아 선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세계 1위가 됐을까? 종목은 다르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개인 종목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다라는 면에서 김연아가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 역시 척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한국 피겨에서 독보적인 기량으로 역대 최고 선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기량도 뛰어났지만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김연아 선수와 다르게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선수들은요, 협회의 지원만으로 의지를 해야 합니다. 용품도 연봉도 지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피겨스케이팅은 더 열악하다고 하거든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경비를 본인이 직접 내야 하거나 개인 후원으로 해결해야 하며 월급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목상 훈련장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피겨스케이팅은 개인 후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김연아 선수는 앞에 안세영 선수처럼 나이키, 삼성전자, KB, 국민은행, 현대자동차, 코카콜라 대기업들이 지원을 했고 결국 막대한 부와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여 계속하여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결국 안세영 선수가 이 김연아 선수의 길을 걸어가려면 제도적인 변화가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많은 업계의 이야기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김연아 선수의 고향인 나주 시민 12만 명이 지지를 하고 들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뭐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주 시민 12만 명이 들고 일어나서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겠다라며 이렇게 체육관에 모여서 함께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이 되기도 했던 거죠. 결국 12만 나주 시민은 금빛 스매싱을 응원한다. 얼마나 고향의 자랑이고 여러분, 이 얼마나 나라의 자랑입니까? 그런데 이 대접을 정말 많이 받아도 모자랄 선수가 이 말도 안 되는 푸대접을 받고 있으니 온 국민적인 이 분개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적 분개함이 터지게 되는 이유는 알다시피 두 군데입니다. 크게는 대한체육회, 작게는 배드민턴 협회 되겠습니다. 귀국하자마자 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정말 볼 수밖에 없는 눈치라고 하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마 다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가 장민환 차관을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쏟아냈다라는 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안세영 선수의 상황입니다. 서로의 입장만 살펴봐도 안세영도 협회도 일방통행을 달리고 있다. 서로가 타협점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부분은 다 건너뛴다고 하지만 이 배드민턴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절차를 다 어겨가며 마음대로 진행한 이 조사위원회, 여기에 안세영 선수가 참석할 거라고 배드민턴 협회는 호언장담을 하며 이것이 굉장히 뭔가 합리적이고 굉장히 뭔가 중요한 안세영 선수를 위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안세영 선수가 이 협회와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진솔한 대화를 원한다고 했지만 글쎄요, 이 상황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었던 이 협회 입장, 사실 요번 입국하고 나서 김태규 협회장 역시 사실 갈등은 없었다라고 했고, 또 김태규 회장만이 아니라 여기 위에 나와 있던 지금 이 감독님 있지 않습니까? 총감독님조차 불화가 전혀 없다라고 말을 분명히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불화가 단순히 없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상황 자체가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더 대단한 건 협회 관계자들은요,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뒤에 축하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작심 발언을 했는지 안세영 선수에게 직접 물어본 이들도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에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 날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정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A4 용지 10장 분량을 제출했죠. 여기에 대하여 안세영 측 관계자는요, 마치 이 상황을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협회와 이 많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 또 이기흥 회장, 김태규 회장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어려서 그렇다. 안세영 선수가 말한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다. 갈등과 불안은 없었다. 안세영 선수가 나이가 어리고 아직 약간 경험이 없다 보니 뭔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 배드민턴 협회도 대한체육회도 문체부에 정당하게 조사를 다 받고 우리는 떳떳하다. 이런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전설급 스포츠 선수들은요, 상황이 다릅니다. 안세영 선수 인터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냈어요. 할 말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재근 대한체육회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장이 안세영 선수에게 이처럼 말을 한 겁니다. 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안세영 선수가 정말 수고했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가 서운했고 뭐가 불편했는지 뭘 해결해달라고 하는 건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국에 돌아가 기자회견을 통해 할 말을 다 했으면 좋겠다. 체육회에서 막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구도 안세영 선수 같은 금메달 리스트를 건드릴 수 없다.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팩트대로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안세영 선수를 위해 열정적으로 지원하고 고생했다.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건 알아줬으면 한다. 선수 보호에 대한 이야기도 대표팀 전체의 생각인지 개인의 생각인지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인터뷰에서 똑같이 목소리를 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 장재근 선수촌장의 발언이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안세영 선수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맥락은 뭐죠? 이기흥 회장과 김태규 협회장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잘못한 게 없다.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사실 입장이 전혀 다른 거죠. 자, 그 와중에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한 요번 사태, 알다시피 빨래부터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인 것이 벗어난 모습은 옛날 군대 문화라고 합니다. 강한 훈련과 이런 군대 문화가
올림픽 메달을 만든다는 우리 스포츠계의 잘못된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미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90년대 이후 버려졌다. 선수촌이라는 공간에서의 교육 방식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을 마친 뒤에 해병대 입소 훈련의 결과물이다라고 자화자찬을 한 이기흥 협회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해병대 캠프는 도대체 왜 하신 겁니까? 라는 언론사의 대표 기사도 보이고 여기 옆에 방금 말씀드렸던 장재근 선수촌장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참 대한체육회의 입장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김태규 협회장에 대한 이런 많은 증언도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 흔한 말로 갑질을 한다. 협회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비서 같은 역할마저 시키고 있다. 뭐 아시다시피 많은 내용들이 이미 쏟아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장미란 차관, 문체부의 장미란 차관입니다. 이 장미란 차관이 배드민턴 협회 선수 관리 문제와 함께 있어서 안세영 선수를 직접 면담했다라는 기사가 팩트로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진짜죠. 가짜 뉴스들이 말하는 장미란 선수와 관련된 가짜 뉴스가 정말 많은데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 지금 이 장미란 차관은요,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8월 달에 야간 관광, 태권 관광을 위하여 진주와 무주로 떠났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있는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행사를 함께 돌면서 문체부 차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와중에도 이 말이 나온 게 바로 어제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장미란 차관이 19일 날 재활 치료 중인 안세영 선수를 만나서 현재 재활 상태와 이전에 지적받은 배드민턴 협회 선수 관리 문제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면담은 심지어 공개적인 일정이 아니라 굉장히 비밀리에, 그야말로 극비리에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말만 봐도 이때까지 안세영 선수가 밝혔던 이 선수촌과 협회들의 문제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실질적으로 전달을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SNS나 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문체부의 장미란 차관과 독대 면담을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미란 차관이 이제 어떻게 나서느냐가 이번 안세영 선수 사태의 핵심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기흥 회장이나 나아가서는 김태규 협회장이나 의제를 굽힐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말로 문체부 장미란 차관이 힘을 써서 안세영 선수와 같은 피해 사례가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렇기에 장미란 차관을 응원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응원도 굉장히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한의협에서 이 장세인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 측에서 이번 파리올림픽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쾌거에 일조했다라는 의미로 이 대한스포츠 한의학회의 장세인 회장에게 공로패를